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개혁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좀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시나리오를 이제 네, 원대에서 잘 짤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정의당의 협조가 있으면 좋겠지만 협조가 안 된다면 또 나름 이제 회기를 쪼개서 하는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검찰 개혁을 원하시는 지지자분들께서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니는 어떻게 할 거야? 저쪽 당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면서 저렇게 막을 건데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청와대에서는 이렇다는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민감한 법안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상정해서 좀 직접 처리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민감한 예, 법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예,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그러니까 제2의 예, 권력기관 개혁을 지금 하는 거죠. 원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까지 하려고 예, 했다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시행되는 걸 보고 하자.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 정부가 검찰총장 출신인 분이 이제 당선이 돼 예. 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제2의 개혁으로 하려고 했다가 막히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네. 시기를 음. 앞당겨서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지민 완박 뒤에 라임을 맞췄어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 이렇게 예고했던데 이 검찰개혁 강행으로 인해서 좀 지방선거에 좀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우리 지지자분들을 향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라는 게 원래 투표율이 낮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음. 거고 이게 무슨 선거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이번에 안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누구 특정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과거에 지금까지 좀 검찰개혁이 미뤄진 거는 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사실 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그런 예. 의견들 때문에 계속 이제 뒤로 밀렸었어요. 네. 근데 두 번의 이제 선거를 겪으면서 그 문제가 음.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예. 예, 오히려 개혁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이 더 컸다. 예. 이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을 하셨던 거죠? 아니, 저는 예. 국민의힘이 바로 검찰인지 정말 되묻고 싶을 어. 지경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예, 그쪽이 검찰이냐라고 예, 되묻고 싶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먼저 안착된 뒤에 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같이 고쳐나가자라고 했는데 이 제안은 좀 이미 너무 늦었다고 보시는 아니, 건가요? 예, 예. 이미 정착됐고, 아, 정착됐다고? 이미 예. 정착이 됐고, 네, 검찰 수사에 예. 지금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글을 SNS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기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그 밟을 절차에 대해서 예. 전혀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음. 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일단 세우고 3개월 내에 그 중대 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는 청을 만들어서 네. 그만큼 수사 역량이 되는 분들을 배치를 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청만 바꾸는 거지 수사는 제대로 한다. 음. 그게 무슨 피해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당장 국회 법사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의석으로는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예. 그래서 회기를 조절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구체적인 방안을 방송에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원대에서 부탁이 여기서 있어서. 그냥 근데 짧게 아까 예. 저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던데 그겁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회기를 잘라서 하겠다는 거죠. 예. 회기를 잘라서 하려면은 예, 예. 당장 이제 이제 의장님이 예. 박병석 의장이 동의를 하고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좀 완전히 단결을 해가지고 쫓아갔는데 예. 박병석 의장님이 그걸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역사에 박병석 의장님 본인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영원히 지금 물 건너갔다. 예. 이런 책임을 정말 그 의장님께서 갖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병석 의장과 사전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당연히 원내에서 하고 있죠. 아, 예. 네. 원내에서 하고 있다. 원내대표단에서. 원내대표단에서. 예. 그러면 일단 그 회기 결정의 건이 먼저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번 주 안에 지금 해가지고 본회의 열면서 바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지금 경찰의 모든 권한이 갔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 정책적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조금 절차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럼 먼저 이 외국의 같은 경우에 수사권, 기소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럴까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소 법정주의라고 해서요. 불기소를 하면 안 되는 범죄들을 법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우리는 기소 편의주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들이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 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소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미국 검사들이 기소에 집중이 돼 있고, 기소도 이제 대배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참여해서 기소를 의견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경찰하고는 협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수사를 다 하질 않는 거죠. 수사하는 FBI나 뭐 수사기관과 협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수사 기소를 갖고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소 편이 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경찰이 일부 사건을 기소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소권을 다 검찰이 갖고 있고 기소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편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드러나는 폐해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수사도 맘대로 하고요. 기소도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맘대로? 아무 어떤 기관한테도 견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거고 그 대안으로 이제 뭐 경찰의 모든 권한이 그래요. 부작용이 그게 있다. 모든 권한이 가는 게 아니라 자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수사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사가 청구 안 해주면 경찰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사가 미비돼 있어서 기소 못 하겠으면 보완 수사,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지금 막강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재수사,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징계도 가능하고 직무 배제도 시킬 수가 있고요. 시정 조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 남겨놓는 게 경찰들의 비위 사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 기소청, 지금 검찰청이잖아요. 기소하는 검사들의 사법 경찰관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죠. 걱정 안 하셔도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들으니까 사회자님 어떠세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지금 봐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지금 다 할 거라니까요. 지금 되고 있고 현행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 사법 경찰관의 그 비위 사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직접 수사하겠다. 그 조항을 넣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나온 게 한국형 FBI로 좀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제2의 공수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들께서 뭐 청이 몇 개야. 예. 당연히 저도 싫죠. 예? 청 많은 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수사청 많은데. 예? 예. 근데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세 개가 있잖아요. 예. 이게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굳이 공수처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제 있으니까 거기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건 하고 있고 근데 예. 국가수사본부랑 뭐 중대수사청 뭐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서 FBI처럼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그렇게 예. 하자 이런 취지죠. 근데 그걸 언제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내에 예. 우리는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그런 법안을 낼 겁니다. 예. 이미 법안은 제출이 돼 있는데 이제 상정을 시켜서 논의를 하는 거죠. 예. 법안을 지금 안 낸 게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해서 법안을 냈는데 이제 상정을 시켜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까지만 하자. 예. 새 정부하고 새 조직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뭐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검찰들의 조직적인 반발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문 대통령의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부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담하는 걸. 네,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은 그 검찰총장이 그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그 법안 만들어서 음. 할 거고요. 행정부 내에 위계질서는 예. 알아서 잡으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 강행에 대한 입장과 견해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